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면의 칼날에 무라타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무라타가 된 종타쿠가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416 다큐 규타로 남맥에서 살아남고 도곡마을에 갔다가 상현우 교쿠, 상현사 한탱구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들의 등장에 상현의 오이들은 깜짝 놀랐다가 교코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오늘 이곳에서 귀할 때 주들을 많이 죽이고 도곡마을까지 찾아내 박살낸다면 무자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교코는 곧바로 여러가지 혈기술 시연에 주들을 공격했는데 이전에 아카자와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 더욱 힘에 눈을 뜨게 된 교요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으로 그 혈기술을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교코는 당황하며 겨우 뒤로 빠졌고 하마터면 일격에 목이 날아갈 뻔했다며 저 녀석이 그 할때에서 가장 강한 자인가? 라며 최대한 저 녀석은 한탱구가 상대하도록 떠넘기려고 했죠. 그렇게 효코는 사비토를 바라보고 저 녀석이라면 교요로보다 쉽겠지 라고 생각해 그에게 문어다리 혈기술을 시연해 퍼부었는데 사비토는 철통같은 불의호 방어로 여유롭게 그 공격대를 베어버렸습니다. 사비토는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로 원래 원작의 수주인 기우보다도 능력치가 뛰어났던 인물. 그대로 수주의 자리에 올라간 사비토는 교요로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전투력을 보여줬죠. 교코는 아무리 공격해봐도 사비토의 방어에 전부 다 막혀버리자 역시 상대적으로 여자 검사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다며 미치리와 카나의 쪽을 살펴봤고 미치리는 엄청난 계력으로 한탱구의 분신 하나를 아작내고 있는 걸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그나마 온화해 보이는 카나에를 노려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효코는 빠르게 뛰어가 카나에를 향해 바비침을 날렸는데 카나에는 꽃의 호흡을 시연해 사뿐하게 그 공격들을 피한 뒤 그대로 날아와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교코는 자신이 배인 줄도 모를 정도로 빠른 카나의 검술에 이 여자 정체가 뭐지? 방금 그 녀석들보다 강한 것 같은데? 라며 목이 떨어져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에는 현재 동갑의 나이대에 있는 강력한 주들인 오바나이, 사네미, 사비토보다도 가장 빠르게 주의 자리에 올라갔을 정도의 전자검사, 심지어 상위 도마와의 싸움에서도 긴 시간 버텼던 만큼 현재 기살대에서 교메이 다음으로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검사였죠. 한편 다른 슈들은 한탱구의 분신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분신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오니를 처치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종타쿠는 한탱구는 본체가 따로 있다고 그 본체를 찾아서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소리쳤죠. 그러자 히노에락 중 힐을 담당하고 있던 분신 우로기는 종타쿠를 납치해 그대로 하늘 위로 날아올랐고 어떻게 우리의 비밀을 한 거지? 네 녀석만큼은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이미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종타쿠를 놓치고 말았고 종타쿠에게 어서 빠져나오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종타쿠가 빛을 보니 이미 한참을 공중으로 올라와 버린 상태 고소공포증이 있던 종타쿠였기에 그저 벌벌 떨며 더욱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로기는 낄낄거리며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너의 몸은 산산조각이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 네 녀석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찾지 못하고 패배할 거라고 했죠. 그 종타쿠는 그 말에 갑자기 용기를 얻었고 내가 죽을 거라고? 나는 생명의 호흡을 쓰는 불사신이야 임마.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내기해볼래? 라고 했고 우로기는 크크 얼마든지 좋다. 무슨 얘기를 할까? 라고 했죠. 종타쿠는 내가 살면 너의 목숨은 없는 거다 라고 하며 우로기를 밀치며 그대로 떨어졌고 종타쿠는 눈을 실끈 감고 바닥을 향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로기는 크크 이 높이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탄력 좋은 나무가지에 얽히고 얽히며 그 충격이 줄어들었고 여러 나무에 의해 마치 보호받는 듯 했죠. 종타쿠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껄껄 웃으며 거봐 내가 안 죽는다고 했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다시 떨어졌고 종타쿠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잡혀서 그대로 함께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잡힌 게 쿠션이 되어 종타쿠는 안전하게 착지를 했죠. 그런데 깔고 뭉갠 것에서 어떤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바로 한탱구의 본체였습니다. 한탱구는 너 이 자식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거냐?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내가 운이 좀 좋아서 말이야 라고 했죠. 그때 종타쿠를 쫓아서 빠르게 뛰어온 미치리가 이상한 오니가 있네요? 라고 말했고 종타쿠는 이 녀석이 바로 본체야 베어버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그렇군요 라며 한번 놀란 뒤 그대로 사랑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후려쳤고 한탱구는 그 괴력에 이기지 못해 목이 베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상인의 오니들을 대체하게 된 주들 우비야키 당주는 승리의 주역들을 모두 불러왔고 무라타니가 지원 요청을 한 덕분에 오니들을 잡을 수 있었다며 너의 예감은 나를 훨씬 뛰어넘는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이번에도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넘겼다 보니 이제 나는 솔직히 은퇴를 하고 싶다고 사실 나는 싸움도 못하니까 아무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했죠. 그의 우베야키 당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래도 지금껏 많은 도움을 줬으니 너의 뜻대로 은퇴를 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일주일 후에 성대한 만찬을 열어 은퇴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계급도 낮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에 살짝 감동을 받았고 일주일 후 설레는 마음으로 종타쿠는 그 은퇴식에 참가하게 되었고 모든 주들도 모여 그 자리를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난다며 주변을 경계했고 다른 주들도 하나둘씩 그 귀기를 느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종타쿠는 다들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건 원작이 없었는데? 라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온 게 보였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무잔이란 걸 알았죠. 종타쿠는 아니 무잔이 내 은퇴식에는 왜 오는 거야? 라며 훔치 놀랐는데 그때 주들은 곧바로 무잔을 향해 공격을 보고섰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씩 웃더니 나키메 지금이다 라고 했고 그 장소는 그대로 커다란 휘슬진이 생기더니 어떤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정신을 차려보니 빨려 들어간 곳은 바로 무한성이었고 어떻게 무잔이 내 은퇴식을 알고 찾아온 거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종타쿠의 앞에는 도우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크크 네 녀석 또 만났구나. 넌 내가 꼭 죽여버린다고 했었지? 하지만 무자님이 이 녀석을 죽이지 말고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했으니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다가 무자님에게 데려가주마 라고 했죠. 종타쿠는 도대체 무자니 왜 나를 원하는 거냐고 나는 엄청나게 약하고 평범한 검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우마는 무자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 코쿠시보님도 네 녀석을 아는 것 같고 말이야. 네 녀석의 생명력이 태양을 극복할 열쇠라나 뭐라나 솔직히 나는 태양 극복 같은 건 필요 없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왜 무라타가 태양 극복의 열쇠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문득 무라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종타쿠가 들어오기 전의 기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라타가 태어난 작은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신비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은 기묘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해가 떠올랐을 때 피고 해가 지면 같이 시들어버리는 비 하나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분명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악기로부터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무라타는 그 근처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 그 꽃을 뿌리채 뜯어먹어버렸고 그 이후 그 마을에서는 푸른 피 하나가 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라타가 마을의 상징인 그 꽃을 뜯어먹어버렸다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무라타는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게 되었고 어떤 약을 써봐도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죠. 그때 그 마을에는 상인 코쿠시보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푸른 피 하나를 계속해서 찾아놨던 무자는 겨우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코쿠시보를 시켜 푸른 피 하나를 찾아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푸른 피 하나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들은 오니인 코쿠시보를 보고 괴물이라며 덤벼들었고 코쿠시보는 가차없이 그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그때 한 사람이 푸른 피 하나는 바로 저 아이가 먹어버렸다고 이제 다시는 그 꽃이 이곳에서 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 사람마저 베어버린 뒤 무라타를 향해 갔는데
무라타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허탕을 치게 되었다며 코쿠시보는 그 마을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무라타는 코쿠시보가 마을을 떠난 직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푸른 피아나의 보호를 받게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기잘대 검사에게 구해져 사콘지에게 가게 된 거였습니다. 무자는 이후 상해는 오니들에게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무라타의 정보를 듣게 되었고 무라타가 그때 푸른 피아나가 있었다는 그 마을 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무라타가 곧 푸른 피아나라는 것에 그를 노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무베아키 당주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무라타를 보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니 무잔이 찾고 있다던 푸른 피아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고 12개월의 오니들이 많이 줄어 전력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무잔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는 무라타를 미끼로 삼아 무잔을 이끌어내려고 일부러 은퇴시에 대한 정보를 오니들에게 뿌린 거였습니다. 무베아키 당주는 미리 주들에게만 말을 해놓은 상황이라 주들은 곧바로 무잔을 퇴치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했죠. 도마는 씩 웃으며 종타쿠를 향해 걸어왔고 자 이제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체오비 나라와 도마를 공격했고 카나에는 다시 만났구나.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무라타에 대한 과거의 떡밥을 푸른 피아나와 엮어 무장과의 싸움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